안녕하세요. 팀 좋은소리입니다. 오늘 영상 컨텐츠는 기아 K9의 신차 검수 및 그 결과에 따른 인수 여부 결정입니다. 저희 팀 좋은소리 유튜브 영상의 경우 촬영부터 편집까지 모두 영상 전문가가 아닌 저희 작업자들이 직접 하는 만큼 다소 어설프게 보일 수는 있으나 작업 환경부터 인스톨러들의 스킬, 테크닉, 경험, 그리고 그에 따른 시공 결과물과 AS 처리까지 감히 대한민국 최고라 자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조금 민감한 만큼 영상 길이가 다소 길게 편집되어 있으나 신차 인수 시 참고해 보실 만한 내용이 많은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당부드려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 좋은 소리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한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팀 정선이 한수창입니다. 네. 지금 차량은 기아의 K9,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도 기능을 따라서 일단 외부적으로 도장에 결함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일단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네, 이 차량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차량이래 가지고 저도 관심이 많은 차량인데 지금 기아의 K9 하면 기아의 플래그십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저도 이제 검수에 참여를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기계적인 문제는 없었죠. 기능적인 문제도 없었고, 근데 도장이 여러 군데서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고급 세단 차량이다 보니까 성능이나 내부 편의사항 같은 경우는 해외 수입 차량이나 아니면 현대의 제네시스와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는 부분이 없는 차량이지만 아무래도 차량 외부의 미적인 부분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검수 과정에서 도장이라든지 조립 부분 그리고 가손 유무를 저희가 철저하게 검수를 하는데 오늘 이 K9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도장 결함 그리고 일부 파손이 발견되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한 군데씩 조금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면부 휀다에 수정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아, 이쪽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검정색 컬러의 차량이다 보니까 도장 표면에 더스트라든지 스크래치라든지 수월 어느 정도의 결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유는 정확하게 저희가 모르겠지만 출고 과정에서, 그러니까 출고 과정이란 건 공장에서 생산이 되어서 저희 매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네네. 도장 결함이 발견되어서 수정을 한 부분이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그 신차라지만 이제 상품화 과정을 그래도 조금 거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 보면 이제 도장이 약간 홀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발견되곤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그 이제 디테일러 한 반장님께서 이제 다 수정을 해줄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그렇죠. 이거는 제가 이때까지 본 것 중에서는 굉장히 좀 심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거의 변색이 된 거 비슷하게 그렇게 나온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분은 제 경험상 네. 폴리셔를 과도하게 작동을 하게 되어서 네. 도장면에 어느 정도 열이 발생하면서 도장이 일부 손상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부분은 홀로그램이라고도 표시하고 네. 외부 자연광에서는 솔직히 이게 표시가 잘 안 납니다. 잘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이 수정을 어떤 분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고객은 이걸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는 상당히 오만한 판단이거나 아니한 고객을 생각. 기만하는. 그렇죠. 그러나 저희 좋은 소리에서는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와 너무 심한데, 어떻게 돌리면 이제 우리 한 팀장님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돌려야 한 이 정도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을까요? 광택이라면 초벌, 중벌, 말벌이라는 3단계로 알고 계시는데 네. 그걸 기준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도장면의 결함을 어느 정도 제거한 이후에 마무리 작업을 안 한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아. 고객은 이것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솔직히 귀찮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이 정도에 넘어갈 수 있겠지. 이 정도는 넘어가겠지. 네. 그러나 저희 조인소리에서는 절대 넘어갈 수 없습니다. 현대기아, 독일 3사 영업사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팀 좋은 팀 소리입니까? 좋은 소리. 야, 이건 진짜 저희가 다시 이게 수정이 가능할까요? 수정은 가능은 합니다.
아, 그러나 2차 수정 과정에서 네네. 도장의 두께가 어느 정도 삭감이 되든지 아니면 그렇죠. 상층에 있는 클리어 코트가 어느 정도 손상이 갈 것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가를 지불하시고 구입하신 차인데 그래도 처음부터 깨끗하고 이상이 없는 차를 받기를 원하시는 게 그렇죠. 고객들의 입장인데 저희가 이걸 손을 대서 복구를 해드리더라도 글쎄요 이미 고객님은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게 복구가 되더라도 그렇게 마음은 썩 편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듣기로도 저희 고객님께서 고객님께서 이전 세대 K9을 타고 계셨는데 뭐 K9이 마음에 드셨으니까 다시 K9을 다시 계약을 하셨겠죠. 근데 그때 차량 구매할 당시에도 뭐 차량이 어떤 결함이 좀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그때도 한번 인수 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조금 꼼꼼하게 검수를 요청을 하셨는데 좀 불안한데요. 고객님께서 이거를 과연 인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부분 말고 또 다른 부분도 있죠. 요 외에도 지금 보시면 이쪽이죠. 측면 범퍼에 심각한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심각하다고 말씀드린 게 지금 스크래치의 결을 보시면 네. 이게 마치 쓸린 듯한 맞죠? 그렇죠. 예, 옆이 측면이 쓸린 자국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홀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스크래치의 홀로그램. 와 이거를 지우려고 하다가 이래 된 건지 그 참 알 수가 없네요, 맞죠? 전문가 어느 정도 광택이나 도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으신 분이면 요거는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하셨을 건데 이 정도 상태면 지금 이 차체가 손상이 갔다는 걸 아예 인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분들도 어차피 사람이니까 예. 뭐 실수로 넘어갔다고 인정하는 게 서로 뭐 그러나 저희 결론은 팀 지금 현재 차량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쪽도 그렇고 반대쪽 앞범퍼 하단에도 조금 뭐 도장 수정을 한 흔적이 있죠. 네. 이쪽에도 보면 참 이게 화면으로 아이러니한 게 화면으로도 아마 한쪽은-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방향은 조수석 쪽인데 예. 조수석 쪽은 어느 정도 수정을 하신 것 같은데 왜 또 운전석을 안 했을까요? 이건 또 참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범퍼 양쪽으로 이렇게 된 거면 이거를 누구 한 사람 또는 한 분야의 책임으로 저희가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네. 솔직히 이 범퍼가 제조되는 과정에서 범퍼가 제조되고 도장을 하고 이 차량에 조립하기 전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조립이 된 이후에 최종 QC 품질 검사를 완료하고 출고된 이후에 이동하는 과정 또는 공장에서 나와서 또 출고장에서 대기하는 과정 그리고 출고장에서 다시 저희 쪽으로 오는 탁송 과정에서 뭐 어느 한 군데서 문제가 생겼을 건데 네네. 딱 어디서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고 저희가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차량 가격이 거의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는 지불을 하셨을 텐데 제가 차주라도 솔직히 이런 건 인정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거 두 개, 그 다음에 저 도장 문제 저것만 해도 인수가 될런지 안 될런지 잘 모르겠네요. 맞죠? 이제 뭐 카마스터 분과도 조금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참 도어 안쪽에 예. 도어 안쪽에 저 진짜 황당했는데 이런 거 진짜 처음 보거든요. 이쪽이죠. 이건 정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웨드 스트랩이 아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빠져버렸죠. 뭐 이쪽에. 저희가 이 영상을 찍어서 뭐 강제로 뺐다고 뭐 의심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냥 아닙니다. 실제 상황 그대로고요. 네. 뭐 아무것도 조작한 것도 없고 저희가 뭐 따로 바꾼 것도 없는데 이 보시면 안에 이 웨더스틱 바깥쪽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야 이거 구멍만 뚫려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건 제가 볼 때 조립을 담당하셨던 직원분의 실수 책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걸 마지막도 아니죠. 솔직히 대기업의 품질 검사는 통상적으로 중간 단계에서 품질 검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도 품질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품질 검사 QC 과정에서 이걸 놓쳤다는 거는 그 QC 품질 검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자질에도 조금 의심을 해야 그러니까 이거 뭐 대기업의- 단순히
부분이 뭐 고무 문제 다시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게 빠질 정도면 이 차량 점검이 제대로 됐는지 QC에서 제대로 점검이 됐는지 굉장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솔직히 부품 가격은 얼마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당장 부품을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드려도 무방한 거지만,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신차를 구매하시는 고객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하실 수 없는 결함입니다. 이거. 굉장히 황당한 황당무계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아니 이걸 어떻게 빼먹지?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렇죠. 자, 이제 하체 검수를 제외하는 모든 저희 신차 검수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죠. 마무리가 되었고 도장 부분을 제외한 그런 부분들은 딱히 크게 흠잡을 곳이 없는 차량이었던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 이제 리프팅해서 이제 하체 검수를 진행을 할 건데 크게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그때 문제 생기면 이거 100% 인수 거부각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 정도면 하부에서도 어느 정도 좀 충격 받을 일이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건 저희가 한번 차를 리프팅해서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죠. 자, 기아 K9이 이렇게 리프트에 리프팅되어 있습니다. 자, 기아 K9의 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아의 플래그십답게 이렇게 패브릭 재질의 언더 패널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검수는 지금 하체 검수는 이미 완료가 된 상태인데요. 언더커버 패널에서 조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죠. 자, 오늘 K9 하체 리프팅을 했습니다. 네. 보통 이 정도 프로게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언더커버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이게 그렇죠. 목적이 뭐냐면은 당연히 주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데, 신차 때 이렇게 손상이 돼서 들어온 차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아주 오늘 좀 심한 편에 속하는 차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게 패브릭 재질입니다. 천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네. 패브릭 재질인데 어느 정도의 보호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빡빡해요. 그런데 요 정도 파손됐죠, 그죠 지금? 네, 완전히 파손이 됐어요. 이쪽 그렇죠. 부분은. 요쪽 부분뿐만 아니고 요쪽 부분도 그렇고. 한번 보자. 여기도 그렇네요, 그죠? 거기다가 프론트 범퍼 뒤쪽에도 훼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 길게 스크래치가 나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쪽부터 이쪽까지 제가 아까 검수하면서 제가 살펴봤는데, 이런 경우는 저는 언더커버 패널 자체가 어느 정도의 뭐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거는 봤는데, 특히 테슬라가 요즘에 좀 심했죠, 한동안. 그렇죠. 테슬라가 심한 편이죠. 예. 현대 기아차에서 이 정도로 파손이 있었고 이런 건 저는 솔직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보통 저희들이 한 달에 한 30대 정도를 검수한다고 보면은 한두 대 정도 이런 훼손 하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차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 정도는 조금 심각한 편입니다. 이 정도의 훼손된 커버나 요걸 통해서 또 안쪽이 또 훼손될 수도 있거든요. 이 정도 충격이면요. 그렇죠. 안쪽에 뭐 자동차에 이렇게 조향 관련된 이런 부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또 손상이 안 갔으리라고는 보장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렇죠. 신차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드라이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확답을 못 드는데, 이 정도면은 의심을 충분히 해봐야 됩니다. 네.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네네. 거기다가 뒤쪽 스크래치 뒤쪽요. 뒤쪽이 보통은 어느 정도 훼손이 돼서 들어온 케이스들이 있는데 얘는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이 안쪽 휠에도 이거 분명히 이 차량 출고 전에 어떤 금속이나 뭐 돌 같은 거 그런 거에 좀 스치면서 조금 스크래치가 좀 난 것 같은데. 그렇죠.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거 봤는데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심하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는 저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차주분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인정을 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네. 그뿐만 아니고 리어 범퍼 쪽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자,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도 도장이 까져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재질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에 보면 이렇게 떨어져 나갔죠, 완전히. 그렇죠. 안쪽이. 물론 범퍼는 주행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긴 네. 하지만은
그죠? 자, 그거는 주행을 많이 했을 때 얘기고, 지금 뭐 차주님께서는 주행을 전혀 안 하셨는데 이렇게 뭐 주행하기도 전에 이런 도장 부분이 날아간 거 보면 당연히 기분 나빠하실 수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당연합니다. 예, 근데 이쪽뿐만 아니라 이쪽에도 있죠. 동일한 곳에 거의 비슷한 곳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깊은 스크래치가 나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긴 한데 뭐 차량이 주행을 하거나 이동을 할 때 보면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이런 케이스도 있는가 봅니다. 자, 그 다음 부분들, 그러니까 차량 미케닉 부분이나 나머지 머플러, 엔진, 누유, 그다음에 미션 오일, 누유 부분은 완벽해요. 깨끗해요. 당연히 네. 깨끗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이런 차들은 조금 더 유심히 보게 되죠, 그죠? 그렇죠. 그 뭐 문제가 문제가 이렇게 있었던 차니까 당연히 조금 세심하고 꼼꼼하게 봐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쪽에도 아무 이상 없죠. 예, 깨끗해요. 깨끗하고 그다음에 하체 쪽도 전부 새거. 그렇습니다. 목도 없고 뭐 만들어지기는 얼마 안 된 차 정확하게 신차 맞는데요. 네네. 얘들을 운송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그런 케이스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하체는 이렇게 이 정도로만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막 세밀하게 따져 들어가면 엄청난 솔직히 말할 거리는 있지만 네, 맞습니다. 그냥 눈에 크게 띄는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 차주님께서 이제 온전히 결정을 하실 테지만 저 같으면 적극 말리고 싶네요. 저도 뭐 차주한테 의견을 제 개인적인 뭐 주관이 섞인 의견이 아닌 객관적인 의견을 드릴 거고 네네. 만약에 차주분께서 이럴 경우에는 저한테 많이 물으세요. 네. 사장님 같은 거 어떻게 하실 거냐?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안 받습니다. 당연하죠. 몇 천만 원을 이렇게 이런 컨디션의 차를 몇 천만 원 주고 샀는데 열받습니다. 맞습니다. 알고는 못 받아요. 예. 계속 신경 쓸 테고 찜찜할 테고 혹시나 이상이 있을까 없을까 계속 그런 염려 불안 그런 거 안고 이런 뭐 7천만 원, 8천만 원 그런 고가의 차를 굳이 살 필요는 없겠죠?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수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차주님과 이제 저희 카마스터 협의를 볼 테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인수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그거는 이제 또 결정이 나는 대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는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캐스퍼와 모델 X의 신차 검수가 저희 매장 내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 K9의 이거 신차 검수 결과에 따른 그 차주님의 인수 여부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저희 김 실장님 모셔가지고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김 실장님, 대표님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 있었는데 그 캠핑카 지금 방음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방송이랑 오디오 작업하고 있거든요. 아, 네. 지금 이제 차량 이 K9 차량에 대한 인수 여부가 결정이 났다고 하던데 어떻게 됐죠? 조금 전에 차주께서 방문하셔가지고 차량 컨디션에 관련된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뭐 당연히 저희들이 인정 못할 정도니까 차주분은 인정 못하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해당 카마스터 분이랑 통화해서 협의를 보고 네네. 최종 인수 거부하는 걸로 결정을 하셨네요. 아. 맞습니까, 그죠? 도장 문제만 있어서도 그럴 텐데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하체에서도 이런저런 굉장히 좀 심각한 뭐 데미지들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종합해서 봤을 때 당연히 인수 거부가 돼야 될 상황이라 생각하고요. 그럼 이제 이 차가 반환이 되죠? 네, 그렇죠. 이제 보통 인수 거부가 되면은 네. 차량 캐리를 통해서 다시 이제 공장으로 실려서 올라갑니다. 네, 뭐 하루 이틀 길게는 뭐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대신 차량을 다시 받는 차, 그러니까 다시 생산돼서 나온 차는 보통은 긴급 코드로 떨어져 가지고 네, 평소 대기 시간보다 조금 빨리 생산해서 나오더라고요. 예. 뭐 우리 좋으면은 이미 생산된 차가 있으면 그 차로 바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인수 거부를 해야 될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차량을 받는 기간들 그런 것들이 평소보다 좀 짧아진다는 것도 감안하시고 네네. 결정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뭐 합리적으로 하시는데 뭐 이 정도 정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차주분께서도 이제 지금 운행 중인 차량이 있으니까 뭐 그 차량 잠시 그 차량 계속 조금 더 타고 다니시다가 이제 깨끗한 차량을 다시 받으셔가지고 작업 완벽하게 마무리되면 뭐 그것만큼 좋은 일이었겠죠. 그동안에 기다리면 충분히 가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지금 캐스퍼랑 모델 X 지금 신차 검수 중에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인수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